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드실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원료가 화려한 고가 제품일까요? 아니면 무리 없이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원료, 좋은 브랜드, 비싼 제품을 떠올리십니다. 저도 약국에서 성분표를 보면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제품도 많고 연구 자료가 잘 붙어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혈관은 일주일 관리한다고 눈에 띄게 새 것이 되지 않고 한 달 반짝 챙긴다고 평생 안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관 관리는 반짝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싼 제품 자랑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혈관 기초, 영양제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싸서 좋은 것보다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결국 이기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약국 현장에서 오래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한 달에 꽤 큰 비용을 들여 여러 영양제를 아주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딱 필요한 것만 현실적으로 고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전자가 더 철저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보면 의외의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한 분은 몇 달 뒤에 가격이 부담돼서 끊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조용히 기본만 챙기신 분은 별거 아닌데 계속 먹게 되더라 하면서 1년, 2년을 이어가십니다. 혈관 건강은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혈관은 그날그날의 최상급 선택보다 매일 반복되는 중간 이상의 선택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할 3가지를 혈관 기초 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피부에 기초 화장하듯 혈관에도 기초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 물 한 잔, 식사 순서, 장시간 앉아있지 않기, 이런 기본 습관들이 혈관의 바탕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릴 영양제는 그 습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습관 위에 얹어서 효율을 높여주는 보조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 습관이 매일 하는 청소라면 오늘의 기초 세트는 낡은 부분을 조금씩 보수하고 재료 자체를 덜 상하게 유지해주는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습관은 그대로인데 영양제만 늘리면 체감이 적고 지갑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습관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영양제를 꾸준히 더하면 몸이 버티는 힘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몸의 회복력과 완충력이 좋아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균형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로 갈수록 혈관 안쪽 환경, 염증 반응, 수면 질, 대사, 균형, 활동량,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속도 같은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혈관도 세월의 영향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기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더해 몸이 덜 버겁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보조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오늘의 3가지는 바로 그 관점에서 고른 조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 구성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왜 혈관 건강에서는 고가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혈관 기초 세트. 첫 번째로 비타민C를 왜 다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성비가 살아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두 번째 핵심인 오메가3가 왜 혈관벽과 혈액의 성질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뉴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큐텐이 왜 심장과 혈압 관리 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먼저 기초 철학과 비타민 C, 그리고 오메가3의 핵심 원리까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는 영역입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활동 부족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시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비싼 제품을 짧게 먹고 중단하는 것보다 부담 없는 제품을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가는 쪽이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특정 질환 치료는 별개의 문제이고 진료와 처방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생활 관리와 보조의 영역입니다. 그 전제를 놓치지 않으시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광고 문구와 성분 함량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꼭 더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내가 이걸 6개월, 1년, 3년 이상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전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 관리는 마라톤인데 출발선에서만 화려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지치지 않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양제들은 최신 유행 성분 중심이 아니라 가격 대비 접근성이 좋고 오랫동안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 성분들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흔하다는 건 공급이 안정적이고 선택지가 넓고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 의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니, 혈관 이야기 하는데 비타민 C요? 라고 반응하실 수 있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혈관 기초 관리에서 비타민 C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접근성이 좋고 오래 가져가기 쉬우며 혈관 환경과 관련된 여러 기본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 내피 기능, 산화 스트레스 대응, 콜라겐 합성 같은 축에서 비타민 C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혈관을 하나의 관으로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고 안쪽에는 내피라는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이 내피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반응하고 혈류 흐름에 맞춰 이완과 수축 조절이 잘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고 생활 습관에 부담이 쌓이면 이 내피 환경이 거칠어지고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항산화 역할과 함께 여러 대사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 C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처럼 작동합니다. 화려한 해결사는 아니지만 바닥을 받쳐주는 재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혈관 관리의 기초 공사 재료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콜라겐 이야기입니다. 콜라겐 하면 피부만 떠올리기 쉬운데 혈관벽을 포함한 결합 조직에도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비타민 C 하나 먹는다고 혈관이 갑자기 새 것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하면 안 됩니다. 다만 몸이 필요한 기초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는 장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 흡연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산화 스트레스 부담이 큰 분들은 더더욱 기본적인 항산화 영양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그 출발점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한 번에 고용량으로 털어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 고용량 접근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혈관 기초 관리 관점에서 무조건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체내 농도 유지 특성상 한 번에 과하게 먹는다고 그 효과가 하루 종일 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장 불편감, 속쓰림, 가스, 설사 같은 불편만 생기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관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며칠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만두는 패턴이라는 점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늘 현실적인 원칙을 권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식사와 함께 나누어 챙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맞춰 나누어 드시면 부담이 적고 생활 루틴에 붙이기도 쉽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숫자보다 지속성입니다. 아침에만 몰아서 드시고 나머지 시간은 잊어버리는 것보다 식사 루틴에 맞춰 규칙적으로 챙기는 편이 실제 실천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속이 예민한 분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낫고 개인의 위장 상태와 신장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기존 질환이 있으면 담당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싸니까 효과도 약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건강관리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본 영양 상태를 받쳐주는 성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주목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부담이 적으니 오래 갈 수 있고 오래가니 누적이 생깁니다. 혈관 건강처럼 장기전에서는 이런 성격의 성분이 의외로 강합니다. 물론 제품마다 품질 차이는 있으니 무조건 아무거나 고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비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에서 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축인 비타민 C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단독 해결사가 아니라 혈관 기초 관리에서 기본 재료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가격 접근성이 좋고 생활 루틴에 붙이기 쉽고 나누어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기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과 함께 갈 때 시너지가 난다는 점입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식사 순서 조절하고 움직임 늘리고 수면 관리하면서 비타민 C를 기초로 깔아두면 훨씬 현실적인 조합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체감이 더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분입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이야기할 때 흔히 혈액순환에 좋다, 중성지방에 좋다 정도로만 간단히 듣고 지나가시는데 실제로는 혈관 건강을 설명할 때 꽤 중요한 층위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메가3를 단순한 기름 보충이 아니라 몸의 재료 구성 비율과 세포막 성질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어떤 분에게 오메가3가 특히 중요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고 혈관을 이루는 세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관 내피세포, 혈관벽의 여러 세포, 혈액 속 적혈구까지 모두 막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 막이 너무 경직되면 유연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유동성이 유지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세포막의 지방산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몸을 이루는 재료의 질감을 조금 더 유연한 쪽으로 기울여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챙긴 분들 중에는 손발 차가움, 피로감, 몸이 뻣뻣한 느낌, 여기저기 잔염증 같은 불편에서 도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증상의 만능처럼 말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염증 균형 관점입니다. 요즘 식생활은 전반적으로 가공식품, 외식, 튀김, 각종 식물성 기름 사용이 많아지면서 오메가6 계열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몸은 염증 반응이 필요할 때도 있고 회복과 진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전반이 한쪽으로 계속 기울면 몸이 늘 잔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는데 늘 찌뿌둥하고 관절이 쑤시고 피로가 오래가고 몸이 잘 붓고 회복이 더딘 분들 중에는 이런 균형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을 끄는 쪽을 보완해주는 대표적인 선택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정량과 제품 선택입니다. 특히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오메가3와 부정맥, 심방세동 관련 이야기를 보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핵심만 먼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사용과 특정 심장 리듬 문제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용량, 기존 질환 상태,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 관리 수준의 섭취와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 섭취도 개인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를 볼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하나의 기사 제목만 보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기초 세트에서 왜 중요할까요? 첫째, 혈관과 혈액의 재료적 유연성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만성적인 잔염증 부담이 큰 현대 식생활에서 균형을 보완하는 축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장기 복용 현실성이 있는 제품군이 많습니다. 물론 품질 차이가 크고 산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치명적인 주의점이 있습니다. 같은 오메가3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관 상태, 원료, 정제 방식, 산패 지표, 캡슐 상태, 냄새, 복용 후 올라오는 비린 트림 여부 등 꼼꼼히 봐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다음 파트에서 따로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잘 고르면 든든한 동반자지만 대충 고르면 돈 아깝고 불편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오메가3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떠올리면 먼저 중성지방 수치나 혈액순환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혈관 관리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단순히 혈액 속 특정 수치 하나를 건드리는 성분이라기보다 우리 몸을 이루는 막과 염증 반응의 방향성에 관여하는 재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집으로 비유하면 비타민C가 낡은 부분을 손봐주는 기본 공사 재료라면 오메가3는 벽과 바닥의 재질을 더 유연하고 덜 갈라지게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딱딱한 재질은 쉽게 금이 가고 유연한 재질은 버텨내는 힘이 있죠. 혈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순히 피가 잘 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이 너무 경직되면 혈압의 작은 변화에도 부담이 커지고 말초 혈류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적혈구의 유연성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좁은 미세혈관을 지나가려면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메가3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오메가3를 꾸준히 보완하면 몸이 전반적으로 덜 뻣뻣하고
덜 자극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좋다더라 하고 아무 제품이나 텁석 고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본질적으로 지방이고 지방은 관리가 잘못되면 산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기름도 보관과 품질 관리가 엉망이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비교만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분표에 오메가3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품질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원료의 질, 정제 상태, 제조 공정, 포장 방식, 보관 상태에서 차이가 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만큼은 가성비를 보되 무조건 최저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와 유통 신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보관과 유통이 부실하면 아무리 처음에 잘 만든 제품도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개봉했을 때 냄새와 맛, 그리고 복용 후 불편감입니다. 비린 냄새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먹고 나서 역한 트림이 반복된다면 내 몸과 맞지 않거나 제품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장 형태입니다. 빛과 공기의 노출을 줄이는 포장인지 보관 안내가 적절한지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한 알당 함량과 실제 내가 먹을 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고함량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APA와 DHA 합산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품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헷갈릴 수 있으니 약국에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식물성 오메가3와 어유 기반 오메가3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식습관, 종교적 이유, 위장 상태, 제품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고 꾸준히 먹을 수 있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위라고 단정하기보다 내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취에 민감한 분들은 코팅 방식이나 복용 시간, 식후 복용 여부에 따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방법을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좋은 성분을 고르는 일과 동시에 지속할 수 있는 사용법을 찾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부정맥 관련 이야기도 조금 더 균형 있게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정보가 너무 빠르게 퍼지다 보니 어떤 성분이든 한 가지 연구 결과만 크게 부각되면 갑자기 무서운 성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메가3도 그 흐름을 겪었죠. 하지만 건강 정보는 늘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어떤 상태에서 얼마만큼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목적의 고용량 사용과 일반적인 건강관리 수준의 섭취를 한 줄로 놓고 비교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병력, 부정맥 경험, 항응고제 복용 여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그 외에도 기존 약 복용이 많으신 분들은 약사와 상의해 개인 상황에 맞춰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포도 과신도 피하고 내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메가3의 핵심 기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코큐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큐텐을 피로회복 보조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시니어 혈관 관리에서 코큐텐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심장 때문입니다. 혈관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피를 돌리는 펌프가 힘이 없으면 말초까지 충분히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는 장기이고 에너지 요구량이 매우 큽니다. 즉 심장은 구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생산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때 코큐텐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관련되어 잘 알려진 성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심장을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심장 근육이라면 코큐텐은 그 엔진이 힘을 내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의 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약물이나 생활 습관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피로가 쉽게 쌓이고 운동하면 금방 지치고 회복이 느리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코큐텐 보충에서 도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로의 원인은 수면, 빈혈, 갑상선, 우울, 근감소, 심폐기능 등 매우 다양하므로 코큐텐을 만능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에너지 대사 관점에서 코큐텐이 혈관 기초 세트의 마지막 축으로 들어갈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리와 관련해서도 코큐텐이 자주 언급됩니다. 혈압은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 혈관의 탄력, 자율신경 균형, 체액 상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코큐텐은 그중 심장 에너지와 산화, 스트레스 대응 축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코큐텐을 먹는다고 혈압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우선으로 하셔야 하고 코큐텐은 어디까지나 생활 관리와 함께 가는 보조 선택지입니다. 이 선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제품 형태에 따라 체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흡수율을 고려한 형태, 지용성 특성 때문에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방식 등 실제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큐텐도 무조건 비싼 제품이 정답이라기보다 내 예산 안에서 흡수와 복용, 편의성을 고려해 꾸준히 갈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편하고 어떤 분은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쪽이 루틴에 더 잘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활에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양제는 책상 서랍에 쌓여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손이 가는 위치, 먹는 시간, 기존 약과의 간격, 식사 여부까지 실전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의 핵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제가 혈관 기초 세트를 이야기하면서 가격보다 꾸준함을 계속 강조하느냐. 비타민C, 오메가3, 코큐텐 모두 이름만 보면 이미 익숙한 성분입니다. 특별히 최신 유행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혈관 관리에서는 이런 기본 성분의 조합이 오히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장기 루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과 함께 갔을 때 누적 효과를 기대하기 좋습니다. 넷째,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조절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대로 너무 고가의 복합 제품만 찾다 보면 시작은 화려해도 지속성이 떨어지고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 무엇이 맞고 안 맞는지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기초 세트로 바닥을 만든 뒤 필요하면 개인 상황에 맞춰 추가하는 방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해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장 민감도가 높거나 영양제에 부담을 느끼는 분은 하나씩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비타민C를 식사와 함께 나누어 시작해보고 일주일 정도 무리 없으면 오메가3를 추가하고 그 다음 코큐텐을 붙이는 식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성분에서 불편감이 생기는지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둘째, 복용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느냐? 완벽한 시간보다 꾸준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오메가3와 코큐텐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쪽이 위장 부담과 흡수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비타민C는 나누어 드시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잘하면 영양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식사가 기본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균형 있게 챙기기가 어렵고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거나 편식, 소화 문제, 외식 빈도, 약 복용 등으로 영양 상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영양제는 식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기 쉬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양제만 먹으면 되느냐? 이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수면, 움직임, 식사 순서, 스트레스 관리가 빠진 영양제는 기대치만 높이고 실망을 부르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초 세트는 생활 습관 위에 얹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가지 기초 세트를 실제로 어떻게 루틴으로 묶으면 좋을지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십니다. 그 다음 식사를 하신다면 식사와 함께 비타민 C 첫 번째를 드시고 오메가3를 붙입니다. 점심 식사 때 비타민 C 두 번째를 챙기고 저녁 식사 때 비타민 C 세 번째와 코큐텐을 드시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복용 시간과 횟수는 개인 제품 함량, 위장 상태, 기존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먹을까를 매일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라는 이미 존재하는 행동에 연결해 놓으면 습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몸의 신호를 관찰해야 합니다. 속이 더부룩한지, 트림이 심한지, 설사가 생기는지, 잠이 불편해지는지, 피부 반응은 없는지, 기존 약과 겹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기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딱딱한 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메모 한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물 성공, 식후 걷기 10분, 오메가3 속 불편 없음. 이런 식의 짧은 기록이 쌓이면 내가 무엇을 계속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혈관 건강은 감으로만 관리하기보다 작은 기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특별한 비밀보다 기본을 오래 가게 만드는 설계가 핵심이구나.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방송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 기초 재료, 오메가3는 유연성과 균형의 축, 코큐텐은 심장 에너지의 축. 세 가지가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화려한 단기 효과보다 장기 루틴에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를 살리는 진짜 주인공은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손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꺼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비타민 C, 오메가3, 코큐텐을 혈관 기초 세트로 설명드렸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디서 실패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 정보는 아는 것보다 이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몸은 바쁘고 생활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파트는 지식보다 실행 설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관리는 결심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강한 의지보다 반복 가능한 패턴이 오래 갑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시작부터 너무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에 마음이 급해지면 좋다니까 한 번에 다 해보자 하고 영양제도 여러 개, 운동도 갑자기 강하게, 식단도 완전히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초반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민감도, 수면, 기존 약 복용, 활동량 변화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천천히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면 어떤 성분이 잘 맞는지, 어디서 불편이 생기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영양제를 보상 심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제 늦게까지 드시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고 잠도 못 잤는데 오늘 오메가3 하나 더 먹으면 되겠지 하는 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생활 습관의 면죄부처럼 쓰기 시작하면 관리가 흔들립니다. 영양제는 나쁜 습관을 덮어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본 습관을 받쳐주는 보조장치입니다. 그래서 혈관 기초 세트를 챙기실 때는 이걸 먹었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이걸 먹는 만큼 생활도 덜 무너지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관점 하나가 결과를 꽤 크게 바꿉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겁니다. 유튜브, 기사, 지인 추천을 보다 보면 매주 새로운 성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먹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갈아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품, 다음 달은 저 제품, 또 그 다음은 다른 조합. 이렇게 되면 돈도 더 들고 무엇이 내 몸에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혈관 관리는 특히 장기전이라서 기본 세트를 정했으면 일정 기간은 흔들리지 않고 가보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거나 불편이 있으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보다 지금 내가 꾸준히 가고 있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정보보다 더 강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용량과 횟수를 스스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두 알, 세 알로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비타민 C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혈관 관리에서 체감은 생각보다 천천히 옵니다. 게다가 용량을 과하게 올리면 위장 불편감이 생겨 오히려 중단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범위에서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전력 질주 도구가 아니라 완주 도구입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욕심 때문에 리듬이 깨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영양제 복용 시간을 매일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먹고 내일은 까먹고 저녁에 몰아서 먹고 주말엔 아예 건너뛰고 이런 패턴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습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보다 연결을 강조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처럼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연결해 두면 기억 부담이 줄어듭니다. 약통을 식탁 근처에 두거나 물컵 옆에 두거나 메모를 붙이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기억 장치를 잘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 탓만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접근해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 혈관 기초 세트를 사용할 때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현실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만 속이 약한 분은 공복 복용 시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복용이 유리할 수 있고 한 번에 고용량보다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에 따라 특정 질환이나 약 복용 상태에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만성 질환이 있거나 복용량이 많은 분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는 비타민 C는 아무거나 괜찮겠지 하고 무심하게 시작했다가 위장 불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분 자체보다 복용 방식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으니 먼저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효과를 논하기 전에 품질과 보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실전으로 옮기면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봉 후 냄새와 상태를 확인하세요. 둘째,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셋째, 식후 복용으로 속 불편을 줄여보세요. 넷째, 기존에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거나 수술을 앞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영양제도 몸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심혈관계 약을 이미 드시는 분들은 약과 영양제를 서로 모르게 따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복용 중인 영양제까지 함께 알려주셔야 훨씬 안전합니다. 오메가3에서 또 자주 보는 실패 패턴은 좋은 제품을 골랐는데 먹기 싫어져서 중단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린 느낌, 다른 하나는 가격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비싼 제품으로 시작하기보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지, 내가 꾸준히 살 수 있는 가격대인지 확인하면서 가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 화려하게 가는 것보다 현실적인 가격에 검증된 제품을 6개월 이상 가져가는 편이 혈관 관리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에서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성분표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코큐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큐텐은 심장 에너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몇 가지 실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지용성 특성 때문에 식사와 함께 드시는 쪽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감은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비교적 빨리 예전보다 덜 지친다, 오후에 덜 처진다고 느끼시고 어떤 분은 큰 체감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감만으로 전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혈관과 심장 관리에는 눈에 띄는 느낌보다 조용한 유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몇 달을 먹어도 너무 부담만 크고 아무 변화도 없고 불편감이 있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며칠 먹고 효과 없네 하면서 자주 바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큐텐도 결국 장기 루틴에서 의미가 커지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혈관 기초 세트를 챙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생깁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 얼마나 같이 바뀌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양제는 꼬박꼬박 드시는데 물은 여전히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식사 속도는 빠르고 수면이 무너져 있으면 체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제는 기본만 챙겨도 아침 물 한 잔, 식후 걷기 10분, 식사 순서 조절, 밤 늦은 간식 줄이기 같은 것들이 붙으면 몸 컨디션이 훨씬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시작하는 날에 함께 실천할 한 가지 생활 습관을 꼭 정하라고 권합니다. 영양제 하나에 습관 하나를 붙여야 누적 효과가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만 혈관 관리 목적이라면 단기간 체험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 루틴으로 가져가며 몸 상태와 검사 결과, 생활 변화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 주 만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최소한 몇 달 단위로 컨디션, 피로감, 손발 차가움, 생활 습관 유지 정도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이 있다면 검사 수치와 혈압 기록 등을 함께 참고하면 더 좋습니다. 체감만 믿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 수치만 보는 것도 아쉽습니다. 체감과 수치를 함께 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언제 중단하거나 상담이 필요할까요? 첫째, 복용 후 위장 불편감, 설사, 속쓰림, 피부 반응, 두근거림 같은 불편이 반복될 때입니다. 둘째, 기존 약 복용과 충돌이 의심될 때입니다. 셋째,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넷째, 심장질환, 부정맥, 신장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데 상담 없이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섯째, 영양제를 먹는다는 이유로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고 싶어질 때입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초 세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과 영양제를 경쟁시키지 말고 각자의 역할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을 위해 아주 현실적인 루틴 설계를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혈관 기초 루틴 10분 버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후 비타민 C. 첫 번째와 오메가3, 식사 후 지방 걷기라도 10분. 점심 식사 후 비타민 C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비타민 C 세 번째와 코큐10, 그리고 잠들기 전 내일 아침 물컵 준비. 이 정도만 해도 영양제와 습관이 서로 연결됩니다. 핵심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날 못했다고 전체를 포기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붙이면 됩니다. 혈관 관리는 누적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보다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기록을 다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건강일지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체크면 충분합니다. 달력에 물 한 잔, 걷기, 영양제 체크만 표시해도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잘한 것은 금방 잊고 못한 것만 크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해내고 계신 날이 보입니다. 그게 자신감을 만듭니다. 혈관 건강은 불안으로 관리하면 오래 못 갑니다. 확인 가능한 작은 성공으로 관리해야 오래 갑니다. 이번 주에 아침 물을 5번 했다. 식후 걷기 3번 했다. 영양제 루틴을 6일 지켰다. 이런 기록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몸도 바뀌지만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는 정보쉼터였습니다.